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키워 방송입니다. 79화고요. 이번 화도 게스트가 있네요. 일단 게스트분 잠깐 닉네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라고 불러야 돼? 희안이라고 불러주세요. 뭐요? 잘 안 들리지 않소? 희안이요. 희한님. 네, 희안. 네, 닉네임 왜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블로그를 네.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아니다. 초등학교 짝수가 놀았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두세 번째 닉네임입니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퓨처 폴리아모리스트들의 양성을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약간 군대를 만드는 거죠. 뭐라고요? 퓨처 폴리아모리스트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썼어요? 네, 진짜 마지막 줄에 그렇게 쓰셨어요. 우와, 아무래도 지난화에 우리 공개 방송했을 때 다자 연애에 대해 궁금하신 다자 연애 하시는 분이 나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매우 흡족하지 않아서 내가 나가서 진짜로 나는 진짜다. 현명하다. 나는 진짜고 너 아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형성될 수 있었던 많은 어떤 편견들이 있을 텐데 내가 완전 싹 해소를 해주겠다 그런 마음가짐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더 편견을 더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완전 그렇죠. 그쵸. 원래 소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고기 방패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네. 탱커. 제가 어쨌든 좀 되게 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겪었던 거랑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희안님께서 얘기하시는 많은 부분들이 블로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시는 블로그에. 네, 블로그에서도 제가 한 2, 3년 동안 다자연애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나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좀 원래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편인데 그래서 만약 보고 싶은 분들은 제 트위터 아카운트에 들어와서 그걸 누르면 돼요. 링크를 누르면 돼요. 마법의 문처럼 얘기하네요. 아니 어쨌든 후대 양성을 위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근데 후대 양성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대를 뭔가 양성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롭잖아요. 뭐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이 길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어쨌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하고 가이드를 시행착오와 더불어서 이제 제시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오늘? 네, 그런 것 같아요. 청자가 누구예요 오늘 청자? 가장 주되게 이걸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그 공개 방송 때도 얘기를 하셨을 때 약간 저런 글쎄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오해를 풀거나 뭐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아주 좋은 거랍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분들보다 좀 궁금하고 사실 해보고 싶은데 뭐가 준비물일까?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좀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그동안. 준비물이 없어서. 무슨 일이야 이게. 저는 준비물을 혼자 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했었더라. 네, 선배로서. 선배.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말 해서 근데 재밌어서요 놀리니까. 여기 메일에 보면 약간 다자 연애를 약간 실험처럼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실험. 근데 모든 관계가 실험이지 않을까요? 아니 씨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니 어쩌다가 하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다자 연애 실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쓰고 나서 왜냐면 이건 치에서 쓴 거잖아요. 치에서 쓴 거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원래 그거다. 그런 거였다. 실험이 뭐? 아니고 원래 혼모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방송하려고 하니까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지. 근데 맨 처음에 애인을 사귀었을 때도 걔한테도 나는 다자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런 관계 형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되게 모노가미 그런 원래 통상적인 일반적인 관계를 잘 했었죠. 근데 나중에 만났던 친구가 그래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되게 장기간 만났어요. 한 2년 반 정도 만났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자연애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해본 게 실험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간 이 사람은 모르모트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니까 네네. 되게 진지하게 만났었고 네. 맨 처음에 다자연애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가 욕망 욕구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약간 이게 다른 퀴어들한테 물어보는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다자연애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다자연애자한테 어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다 그 모양 됐어요. 뭐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와서 게이들한테 어쩌다 게이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무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무례한 질문을 해버렸어요. 이게 모노가미들이 다자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가지는 편견 중에 일부인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근데 이게. 아니, 리타님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나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걸 되게 나한테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말을 할 때는 약간 그 어떤 논리적 사고에 따른 결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사실은 합리하고 그냥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닐까? 아니면 크다가 어떤 일이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돼버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근데 왜 다자연애가 불온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되게 인간은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마음먹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아주 합당한 어떤 사고의 결과로 나는 다자연애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 전부터 그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질문이 맞나요? 질문에 대한 답이었나요? 네, 제가 무례했다. 어디서 그런 인간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인간이 그런 질문을 하느냐. 농담이고요. 농담인가? 네.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을 거슬러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모노가미인 분한테 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무수히 많이 실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설명이 가능한 사람도 있고 설명 자체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네. 그렇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거기에서 쉽게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음.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관계는 안 되겠다. 안녕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모노가미 관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걸 이해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 어떤 거였어요?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그 공개 방송에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게스트분 중에 한 명이 나는 질투나 소유욕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쪽에서는 나는 그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질투 없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다자연애가 한국에서는 어떤 집단적인 사이트나 이런 게 없는데 외국 커뮤니티에서 많은 글들을 보고 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질투나 소유욕 자체를 거의 못 느껴요. 근데 다른 그런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게 되면 질투를 느낄 수도 있다. 소유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왜냐면 이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고 그냥 그건 어떤 제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파트너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아서 어떤 관계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근데 제가 있었던 관계들에서는 그런 게 되게 많았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연애해도 되고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또 만나도 된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거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자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붕괴를 하기보다는 그럼 너는 내가 다른 사람과 자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실패한 경우 중에는 그런 게 있죠. 그냥 어쨌든 이건 합의돼야 되는 거고 많은 이야기가 나뉜 다음에 어떤 실천을 해가는 관계에서 실천을 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며칠 없어졌다가 연락이 안 되다가 와서는 네가 다자연애자니까 나도 누구랑 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좀 화가 난다기보다는 좀 슬프죠. 그게 어떤 합의가 잘 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사람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짜로 얘도 한번 겪어봐라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부터 계속 합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것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시기에 뭐 관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뭐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같은 형태를 말하시는 건가요? 지금 합의라고 하시는 건? 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요. 계약서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을 딱 설명했을 때 평소에 뭐 다자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원래는 다자연에는 이런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규칙을 만든 사람들도 있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가 되면 합의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나는 다자연애자고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신 나한테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폴리아모리에 되게 여러 장르 같이 하위 장르 같은 게 있는데 그중에 약간 돈 에스크 돈텔이라고 하는 그런 하위 장르가 있어요. 그거의 일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알면서 우리는 그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고 싶었으니까 그런 걸 저한테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사실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파트너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숨기는 게 없고 싶은데 거짓말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네. 사실 뭐 진실을 말하는 게 제 마음 속 편하려고 하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만족스러웠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도네스크 돈테 같은 형태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그 다자연애를 하기 전에 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5가지 질문 같은 거를 그 퍼오셔서 번역하신 게 있잖아요. 아, 네. 트위터에서요? 네네. 네. 그거를 잠깐 읽어보고 싶은데 네. 리턴님이 읽으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첫 번째는 어떤 형태의 다자연애를 원하는가? 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한 섹스를 할 수 있는지. 읽으면서 너무 심연으로 빠져서 잠깐 너무나 집중이 안 되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연애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쭉 읽나요? 아니면 일단 쭉 읽고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 네. 그래요. 세 번째는 당신은 질투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신은 소유욕이 있는가? 5번째는 모든 것에 진실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가이드가 제시가 돼 있는데 네. 일단 전 두 번째가 아까 궁금한 것 같아요. 다자연애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부연으로 많은 독점 연애자 커플들이 자신들의 망한 관계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다자연애를 시도하고자 한다. 자신이 다자연애를 진심으로 즐기고 원하는지를 묻기 라고 부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외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형태의 다자연인데 트라이앵글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망한 관계를 복구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각이 부족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 각을 세우려고. 이해가 됐어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네. 보통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가요? 네네.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섹스 파트너로서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나중에 사랑하게 됐다. 네네네. 이렇게 끝나나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런 모델들은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네. 되게 많죠, 모델이. 근데 그 아까 전에 왜 다자연애를 한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추천하고 싶은 이유로 네네. 2가지를 드셨잖아요. 그래요? 네. 메일에서요? 아니 아까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인간을 소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거나 네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다자연애 하면 인간을 소유 대상으로 안 보게 되나요? 네. 안 보게 됐냐고요? 그렇게 됐냐고요, 제가? 아니요. 근데 다자연애를 아예 모르다가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듣고 갑자기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했어.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관점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님이 생각할 때 다자연애가 인간을 소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러저러한 뭔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납득이 된 거 다자연애 이번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다자연애를 하려는 이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모르겠어요. 그때 공개 방송에서도 그 현정님이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소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질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까지 모노가미 관계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소유욕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다자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자연에 잘 맞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유욕을 느끼지 않아도 모노가미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렇네요. 그러면 본인이 실제로 느끼는 다자연애와 아까 그 인간을 모노가미 같은 경우는 인간을 소유 대상으로 본다가 전제 아닌가요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얘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네. 질투심이나 네. 아니면 뭐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처럼 말이 되곤 하는데 지금 이 관점에서 제가 지금 느껴지기에는 네네. 그게 어쩌면 결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저도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제가 엄청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진다고 느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되게 독립적이고 되게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주 균등하게 매니징할 수 있을 거라는 건 되게 어떤 신념 같은 건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되게 어떤 아주 규범적인 다자연애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폴리아모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집착을 느끼거나 네.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모노가미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네. 다른 깊이로 그러니까 얕은 깊이로 사랑을 한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제가 소유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존중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연애가 더 파트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모노가미들이 주장하는 질투심이라고 하거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되게 네. 과잉해서 그것이 감정의 과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포함해서 그들의 주장은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람을 인식할 능력이 부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느껴지는 부분이 왜냐면 저희 네. 파트너 네네. 저와 애인인 사람이 네. 다자연애를 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네. 도네스크 돈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엄청 많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사지로 내몰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은 저의 그 독립적인 능력의 결여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유가요. 놔두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이게 거짓말인 걸 알아. 사실 아니까 네네. 끝까지 네. 사실 거짓말이었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의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근데 그게 진심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상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연애 형태를 하고 있어 라고 네. 말하는 게 네. 제일 근본적인 폴리아모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게 되는 어떤 신화 같은 거요. 믿음 같은 거. 네, 이게 이상적인 거다.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글쎄요, 저는 오늘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이거를 고려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못된 종류의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건데, 네. 그거 진짜 멋있고 이상적이다. 와, 진짜 배운 사람들은 다 그거 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네네.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건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인데. 그게 첫 번째 고정관념이지 않을까요? 네. 네, 왜냐면 제 파트너한테 항상 애정을 구할 때, 네. 걔가 첫 번째야, 내가 첫 번째야라고 모르니까. 너무 힘들겠다.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는 안 되고요. 네네네. 그런 거를 저도 겪어본 적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근데 이해돼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생각에 내가 결여된 거였네라는 식으로 지금 인식이 전환된 것이에요. 그거는 제가 심어준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라면 저는 존중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뭐 하고 싶었어요? 후대 양성. 재밌는 얘기. 재밌는 이야기들.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폴리 그룹이 있어요.
되게 비밀 결사처럼 얘기하시네요. 그런 비밀 집단이 있답니다. 네. 근데 거기 얘기를 듣고 거기에 폴리 보스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잘 기억 안 나요. 재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는 폴리 친구가 한국에 있는 외국 애들 중에 폴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그런 파라다이스를 만든 애들이 있다. 네. 근데 무슨 데이팅 앱 같은 거에서 틴더였던 것 같아요. 틴더에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왜냐면 한국에는 그런 그룹 같은 거가 없으니까. 네. 소규모 그룹은 있겠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떤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요. 막 이렇게 써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라갔어요. 네. 그냥 궁금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다자연애가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걔네들은 다 그 안에 있는 10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 사람들과 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성적 관계가 아니고 진짜 연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지내. 약간 부족같이. 네. 폴리 트라이브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폴리라는 이유로 걔네랑 만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했고. 네네네. 근데 나중에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 이런 애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되게 절대 그 사람 다시 만나지 말라고. 왜냐면 되게 유명하대요. 한국에 있는 네. 외국인 사이에서 유명하대요. 뭘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 자기들 소개를 써놨다고 했잖아요. 거기 되게 예쁜 바이섹슈얼 폴리아모리스트 여자애를 올려놓고 걔를 미끼로 여자애들을 되게 많이 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바이섹슈얼 여자애들을.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 친구도 바이섹슈얼 폴리아모리스트였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보러 나간 거였잖아요. 근데 나가보니까 그랬고 너도 들어와라 라고 했던 건데 약간 거기에서 좀 더 사실은 연애보다는 약간 kinky한 섹스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파악하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가 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도 있었고 작년에는 같은 폴리아모리스트 친구랑 연애를 되게 짧게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도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룰 자체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다자연애자로 되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었던 애고 저도 연애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기반에 있는 규칙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실 합의를 맨 처음에 그것도 해야 됐던 건데 그러니까 모노가미인 사람하고 논모노인 사람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폴리인 사람들끼리에도 합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서 잘 안 됐죠. 아무튼 되게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맨 처음에 무슨 걸 물어보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였냐면 폴리 스스로에게 폴리 관계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규칙 같은 걸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이 뭐였냐면 진짜 이 관계를 원하는지 네네네. 이거를 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재밌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할 때 커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자기들이 찾고 있는 사람을 유니콘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유니콘을 찾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나도 너네 커플에 들어갈래 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는 파인딩 유니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놀랍고 신비한 세계 같이 들려요. 근데 뭐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빈정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트라이앵글 자체가 약간 스와이핑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면 독점 연애를 맨 처음에 합의를 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영입을 시도한다는 건 사실 세 명 연루된 세 명이 모든 같은 동일한 어떤 발언권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근데 여기에서 5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이게 엄청 어떤 돌에 새겨진 질문들은 아니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 가면 아니 질투를 할 수도 있지 아니면 소유욕을 가질 수도 있지 그렇지만 네가 다자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걸 한번 제어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답니다. 제어를 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날 현정이 나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네. 되게 이거를 저는 이상적인 관계라고 어떤 관계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어쨌건 1대1 관계를 나는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인식체계 전반이 뒤집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대안처럼 느껴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겪을 고통은 그냥 여기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그쪽에 나름의 계속해서 고통들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뭐 대안처럼 제가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런 질문들이요. 뭐 소유욕이나 질투에 대한 게 일단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네. 다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코어에 있는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핵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엄청나게 단순하게 말해서 네. 뭐 여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코어에 있는 건 여자가 좋다인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의제를 가지고 와도요. 그쵸. 그리고 무성애라고 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아무래도 나는 뭐 남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성욕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것일 거고 굉장히 단순해서 말하자면 물론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묶일 수 있다면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폴리아모리스트가 어떤 성 정체성도 아니고 성 지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알지만 근데 거기서 가장 뭐랄까 그들끼리 만약에 묶일 수 있는 범주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가 핵심이겠죠. 왜냐면 안 가능한 사람도 있잖아요. 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혀 못 느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뭐 그게 엄청 비속한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사랑하던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감정으로 사랑하고 있어. 이게 제일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모노가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저도 원래 학교 내에, 그러니까 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사실 저는 이런 이유로 제가 퀴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퀴어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화를 왜 냈던가요? 어떻게 그러니? 질서를 무너뜨리고 너는 방화를 하고 막. 왜냐면 나는 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람을 피웠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빨리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람이라고 말을. 네, 님의 그렇게 관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면 어떡하지? 아, 뭐를요? 설명이라는 설명을. 것을 자기를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달고 다녀야 네. 되는 미리 그 준비해서 항상 이렇게 뿌리고 네네. 다니거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바람하고는 네. 전혀 다르고 저는 약간 어떤 토크 세션 같은 데 간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네네. 말하기 대회. 말하기 대회는 아니고요. 그냥 같이 얘기를 하는 토크쇼 같이 네네네. 얘기를 하는 말하기 대회. 여성 성소자 하나요? 말하기 대회 아닌가? 아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구나. 네. 근데 거기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기존 파트너한테 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너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만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피면서 나는 다자연애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화가 나죠. 그러면. 화가 나도 되나? 아무튼. 왜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욕먹을까봐? 너무나 진실한 말에 깜짝 놀라 머릿속으로 설마 그걸 입 밖으로 내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소수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개체수가 적어서 그래서 네. 좀 늘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 약간 그 욕먹을 그걸 분산해서 분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인간도 맨 처음에 두 네. 명 있을 때는 둘 다 착한 사람이었겠지만 여러 명이 생기니까 네. 나쁜 사람도 있고 이게 네. 다 인간으로 묶이잖아요. 네. 근데 뭐 다자연애도 나쁜 다자연애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자연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쁜 다자연애자라고 비난을 받겠죠. 그렇지만 다자연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개체수를 늘려서 보편을 획득하고 싶은 네네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썼을 때는. 지금 여기 그 메일 보내주셨을 때도 보면 이거 집단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네라고. 아, 그렇죠. 네, 써주셨습니다. 집단하는 게 어렵죠. 뭐 근데 이게 지금 집단화가 어렵다기보다는 모노가미 하는 것 자체가 규범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너네들이 하면은 그걸 집단화라고 한다기보다 아예 가시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화해서 뭘 할 거야? 가시화를. 아,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1대1 관계가 네.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이한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집단화를 해서 사실 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덜 좀 뭐랄까 한 명에게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지는 것을 좀 분산하기 위함. 그것도 있고 약간 저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왜요? 약간 맨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폴리아모리스트를 떠나서 제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약간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나 이 방송에서 하기 아니라는 게 아니고 네. 나한테 설득이 지금 안 돼. 아, 뭔지 알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뭔데? 엄마랑 아빠가 네. 그렇게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는 되게 아주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옳다 이게 아니고 그냥 되게 나는 규범이랑 달라졌네에서 오는 네. 그런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죄책감이죠. 네네. 근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원래 있었던 동아리 안에서도 그렇게 욕을 먹고 나서 저는 진짜 집에 가서 엉엉 울면서 나는 이제 안 할 테야 라고 나는 다자연애자 안 할 테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네. 엄청 진짜 며칠 동안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저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저런. 네. 진짜 저런이죠. 근데 그런 게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건 아닐까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다들 잘 다자연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네. 네. 왜냐면 아까 전에 만났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는데 자기는 다자연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결혼을 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부일처제 결혼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불륜이거나 아니면 바람이야 라고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가 다자연애를 한다고 느꼈던 것에 아주 뒤편에는 좀 많은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자연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보가 아니고 만약 내가 다자연애자라고 정체화를 하게 된다면 그걸 파트너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다자연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정보에 들어갈 만한 어떤 물적 아니면 뭐 그런 그런 게 문화적 토대가 없었다거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사고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네요. 네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식의 공동체를 혹시 꾸리고 싶으신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메일에 보면 그 1대1 관계가 어쨌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재생산 문제는 굉장히 그 이성의 제도와 동시에 필요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거기에 좀 불을 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좀 있으시거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일단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왜요? 말했듯이 아까 자본주의 이성의 중심주의는 이렇게 함께 묶여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일부일처제는 되게 지배 이념이잖아요. 약간 실용적으로 국민들을 되게 묶어주고 계속 시켜주고 그리고 뭐 군국주의 나라에서는 가부장제와 합쳐져서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이 전쟁에 나가게 하는 좋은 효율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일부일처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부일처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부다처제라거나 아니면 다부일처제라면 나머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인가에 뭐 효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힘쓰지 않을 거라는 어떤 예상에서 그런 지배 이념을 깔고 근데 국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되게 사실 그걸 학습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노가미가 옳은 거다, 정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하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불편해도 상관없죠. 네. 그렇군요. 아니요, 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까 제가 인식이 약간 뒤집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 그 이성의 중심주의만으로 자본주의랑 엮어서 비판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리고 그거는 제가 뭐 레즈비언 수행을 하니까 더욱더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3인 가족이나 아니면 4인 가족이나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를 상상을 해봤을 때 그것 또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좋은? 그러니까 어떤 저항의 의미를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쵸.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았던 것이에요. 저는 근데 저 스스로가 그런 공동체를 꾸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 메일에 썼던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폴리아모리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맨 처음 생각이었고 네. 사실 그게 그룹홈이나 아니면 4인 가족, 3인 가족 그 사람들이 모두 파트너였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족이라고 서로를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에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게 저항일 수도 있죠. 그게 제도로 계속되지 않고 제도에 저항하는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타인과 뭐 친족이 아닌 타인과 가족으로 묶일 것을 어떤 목표로 생각한 적이 없어서 하긴 그걸 목표로 뭔가 하게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정치적 레즈비언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뭘 위해서 하는 거니 너네는? 자본주의 가부장제 붕괴요라고 얘기하게 모르겠어요. 되면 언젠가는 근데 막 제주도에 내려가서 막 폴리 트라이브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밭 깔고 막 네, 그럴 수 있죠. 15명. 왜냐면 나이든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아직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쵸. 조심해야죠. 뭘 조심하는 건데 부족이 되는 것 말인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신 주제로 이제 건강한 폴리아모리라는 이야기를 써오셨는데 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오늘 이 방송 자체가 일단 희한님께서 본인의 그런 삶의 방식과 그리고 그것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런 자원이 됐던 것이 어디가 출처가 되어 있는지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었죠? 네. 네. 근데 그걸 토대로 제가 룰 세운 적은 없고요. 네. 그냥 그거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규칙 같은 건 되게 원래 제 성격 자체가 자기 검열이 되게 심하고 자기 검열이 뭐죠? 여기서 되는 건가? 네, 여기서 얘기하신 자기 검열은 어떤 자기 검열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이 이 상황에서 느껴도 되는 감정인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많았는데 뭐 원래 모노가미인 친구랑 그러니까 다자연애를 했을 때 제가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상대가 원래 모노가미를 하던 분이 다른 파트너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도 되고. 죄책감을 약간 덜기 위해서도 있는 것인가요? 그런가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왜냐면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가 있는데 그 친구는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알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되게 묘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원래 모노가미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만나면서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그러니까 얘도 다자연애를 이제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되게 기분이 묘해지는데 그 묘한 감정이 뭘까? 이게 질투는 아닐까? 아니면 나는 나 혼자만 여러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애인들은 애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스스로한테. 저는 되게 자랑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후대 양성을 했잖아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묘한데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면 어떡하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질투고 소유욕이면 어떡하지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계속 생각해서 이게 아니다. 그냥 되게 그냥 묘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보통 이제 그거는 자기 검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올바르지 못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어떤 생각일까봐 자신의 어떤
나을 것인 부분들을 네네. 좀 검열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으로 느껴지는데 네. 지금 사실 얘기 들었을 땐 좀 자기 절제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검열해야 될 정도인가 그게? 근데 이건 근데 이 관계의 정당성을 잃으니까? 정당성을 내가 질투를 느껴버리면.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소유욕과 질투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난 다자연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질투랑 소유욕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자를 내가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아니니까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니까 를 베이스로 쌓아서 제가 다자연애를 하게 된 건데 네.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된다면 네네. 그러면 난 다자연애를 하면 안 되겠네 라는 네네네. 결론에 네.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쵸? 그래서 이제 뭐야 건강한 폴리아모리는 뭐냐 했을 때 네. 본인이 세운 그런 방식의 자유검열도 있고 네. 또 다른 원칙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출처라고 얘기했던 건 네네. 뭐 이런 거를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어야지 본인이 좀 자기 검사 뭐야 자가 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분들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찾아볼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찾아볼 생각을 안 했고, 그러니까 해외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고, 그냥 아티클 몇 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서야 아까 말했던 다른 폴리아모리스트랑 연애를 만나게 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걸 되게 많이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걸 찾아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되게 좋죠. 되게 내가 그래도 뭐 나름 제대로 된 트랙을 밟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옳지 않은 게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제시해주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본인들이 궁금하면 본인들이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도구들이 있고 이걸 쓰시면 된답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좀 그 사람도 삶의 과정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좀 제대로 된 거 아닌가.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발상이죠 지금. 그런가? 도와주면 안 돼. 약간 강하게 절벽에서 밀어 이런 건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좀 얘기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근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진짜 많은 걸 정리해놨어요. 네. morethan2.com이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둘보다 많은 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 웹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폴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폴리아모리 101 뭐 이런 걸 PDF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뿌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폴리랑 모노랑 인터뷰를 한 거를 뭐 타이핑해서 올려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보면서 만약 내가 폴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폴리를 해보고 싶은데 내 모노 파트너 아니면 파트너가 될 사람하고 이런 걸 같이 보면 좋을까요? 문제는 근데 이게 전부 영어라서. 그렇죠. 만약에 이 영어를 만약에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사이트들에 접근에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곤란할 그 원하는 정보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뭐. 저한테 TM 보내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다 뭐 할게요. 그거 번역. 왜냐면 맨 처음에 그 폴리아모리 친구랑 데이트를 했을 때 이 사이트를 계속 디깅한 이유가 우리 이거를 이 사람한테 허락받아서 한글로 번역하자. 그러니까 제가 메일에서 썼던 어떤
폴리아모리 커뮤니티를 약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친구랑 저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만들자라고 하다가 안 만나게 됐죠. 그 친구랑.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그 우성애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외국의 사이트에서 많은 부분을 번역해와서 허락받고 번역해와서 네. 한국의 커뮤니티를 만든 사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아쉽네요. 뭐 내가 가입할 커뮤니티는 아니겠지만 아 그래도 한번 네. 보겠죠. 네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대장도 아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더 다자연애를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 네네. 왜 그렇죠, 그것은? 왜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들게 됐고요. 왜요? 그건 왜지?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 만났을 때 네. 저는 제가 저한테 호감을 느낀다거나 네. 하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빨리 커밍아웃을 해요. 폴리아모리 커밍아웃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어쩌면 맨 처음에 말을 하는 거죠. 더 이 사람이 더 나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폴리아모리란 걸 충분히 설명하고 밝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맨 처음에 제가 호되게 혼이 났을 때, 그러니까 너는 잘못하는 거야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분이 제가 저는 이게 다 합의가 된 상태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런데 네가 지금 이제 새로 만나게 된 사람은 네가 원래 폴리인 걸 몰랐기 때문에 네를 좋아하고 난 이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폴리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는 식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모노인 사람은 폴리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빨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뭐 얘기하고 있었죠? 왜 더 이상 폴리 우리가 그런 관계 못 가질 것 같은지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맨 처음에 되게 빨리 말을 한다 해도 네. 그분들은 되게 나중에 너가 폴리인 걸 이해를 진짜 못하겠어. 그치만 네가 좋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부터가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면 폴리의 아주 처음 시작은 합의이고 이게 아주 두 명이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미 어떤 장애물로 인식한 다음에 이걸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틀 자체가 견뎌내야 하는 거라면 굳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사실 못 만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근데 이런 말 하면 실례일 수도 있겠는데 레즈비언 분들의 경우 더 되게 이해를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이거를 막 어떤 편견이 아니고 그냥 제 통계적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 매우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보통 네. 이제 신실함을 더욱 요구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가요? 네. 왜 레즈비언들이 그런지는 각자의 편견과 뭐 연구 논문을 그렇죠? 종합해서 스스로들의 답을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라고. 가능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관계 자체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한마디로 지쳐서 못하겠다. 약간 저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못해먹겠다. 해야 되나요? 네. 약간 밀고 나가자. 처음에 말하지 말고 나중에 말해요. 아니요. 모르겠네. 공격적으로.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여기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사실 맨 처음에 생각을 하는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다자연애라면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맨 처음에 딱 고지를 다 해야 되고 뭐 바람과 오해를 그러니까 바람과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바람하고 같은 거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 완전 처신을 잘해야 돼. 처신 잘해야 돼. 몸가짐을 잘해. 몸가짐을 정갈히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 그냥 제가 좀 원래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레즈비언들은 뭐 단순히 하룻밤,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하루 자고 치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이섹슈얼하고는 다르다, 뭐 헤테로하고는 다르다, 막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념들을 본인들이 재생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볼 때 왜 저렇게 막 유난 떨지, 막 결벽증이야, 막 이런 생각.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욕을 먹으면 어떻단 말입니까? 그쵸. 그 모든 것이 막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순전히 그게 그런 식으로 몸단장을 처신을 스스로가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네네. 어떠한 이미 존재하는 어떤 규범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에게 부과하는 어떤 뭐랄까 형벌? 논리?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맞아요. 굳이 그렇게 다 감당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수고 표본이 적으니까 혼자 뭐 잘못해보면 내가 옛날에 막 만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막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될까봐 있을까봐. 네, 그래서 많이들 알아보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자연애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는 빼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를 바이섹슈얼 아니면 폴리섹슈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냥 진짜 약간 모든 편견의 목표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냥 왜냐면 바이섹슈얼도 되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저거는 남녀를 한꺼번에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폴리섹슈얼 계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폴리아모리와 다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건 어떻게 다르죠? 거를 폴리섹슈얼 뭐죠? 일단? 폴리섹슈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젠더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젠더를 전제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개를 그러니까 팬섹슈얼은 모두 좋아하는 거지만 뭐 폴리섹슈얼은 3-4개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 예를 좀 들어주세요. 왜요? 왜냐면 이해를 내가 지금 못했어요. 너무나 넓은 섹슈얼의 세계들 속에서 길을 저도 잘 몰라요. 왜 몰라? 아니 제가 어쨌든 폴리아모리랑 다르다는 식으로 그들이 얘기를 했군요. 약간 혐오 경멸을 담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거랑 달라. 우리는 좀 더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같이 느껴져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폴리섹슈얼이면서 폴리아모리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 그렇죠. 왜냐면 저는 바이섹슈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폴리섹슈얼로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폴리아모리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서요. 이게 정치적인 폴리섹슈얼 이런 걸까요?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나는 남자랑 그러니까 다자연애를 하면서 남자랑 여자 연인 애인 그러니까 남자 파트너, 여자 파트너 둘 다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네. 상황이 저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 누가 아니 하지 물론 해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아니 농담이고요. 아니 농담이고 네.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모든 사람이 나 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네. 폴리아모리스트가 나 같은 건 아니야. 나같이 나처럼, 엉망이진 않아. 물란하고 막 지저분한 건 아니야. 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어를 해주기. 약간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좀.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는 게 님의 몫이에요. 왜? 그러게요.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안 하는 거는 걔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이상하게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 같은 여기가 좋은 곳이라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나 이제 다자연애자 안 할 거야 라고 할 때쯤에 네.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티 외국 사이트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다자연애자에 대한 정의들 이런 거를 그때쯤에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안도감을 많이 느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 난 잘못되지 않았어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 폴리가 있을 거잖아요. 되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해서 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많으면. 뭐가요? 그러니까 그쵸. 폴리가 많고 제가 굳이 여기를 되게 가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막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편견이 뭐든 나는 그냥 남녀 다 끼고 막 그룹 섹스하고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될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거기에 그냥 소속감을 느꼈을 때 그냥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소속감 때문에 제가 어디에 소속돼서 기뻤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다자연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라는 걸 느꼈을 때 안도감은 되게 컸고 진짜 인상적인 정도로 컸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폴리아모리 모형에 대한 소개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분류들이 있다는 거가 되게 놀라운데 네.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뭐야? 캐주얼 섹스 이런 거는 뭐에 들어가는 거지? 캐주얼 섹스는 전부 다 내 섹스 파트너고 네. 그냥 여기서의 어떤 뭐랄까 감정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역시 폴리아모리 모형에 포함이 되고 된다는 거죠. 여기 이 표에 따르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떤 대단한 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단하지 않겠죠. 이건 그냥 그 사람들이 네. 누군가가 그냥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비판하면서 좀 더 나은 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좋네요. 캐주얼 섹스 근데 저는 폴리아모리를 뭐 정의를 검색해서 뭐 위키에 뜨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더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핵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오픈 릴레이션십하고
폴리아모리랑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오픈 릴레이션십은 우리 관계는 열려 있어. 그래서 뭐 약간 섹스는 해도 돼. 다른 사람하고 섹스를 해도 돼. 라는 게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면 네네. 그 안에라거나 아니면 다르게 폴리아모리가 있어서 이건 열려 있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여서 저는 이게 막 되게 겹쳐 있는 거 자체가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왜죠? 얼마나 겹쳐 있는지를 네. 잘 모르겠고 네. 왜 겹쳤는지도 잘 설명 안 해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폴리아모러스 릴레이션십 네. 이거랑 오픈 릴레이션십 이 표에서 겹쳐 있는데 아직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표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뭐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10연으로 빠졌는지 존나 모를 거야. 근데 님들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왜 그 정체성 표도 씨발 막 2천만 개 있지 않습? 맞아.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관계들 우리가 속해 있지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존나 세분화된 그런 게 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오픈 릴레이션십이랑 폴리아모러스 릴레이션십이 합쳐져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에서 지금 구분되는 지점은 오픈 릴레이션십은 사랑은 없는데 우리 관계, 그러니까 둘이 사귀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랑은 없는데 우리는 남자하고 섹스를 한다는 거임. 그리고 이 폴리아모러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이 안에서 3명으로 정리가 된 거죠. 3명 이상. 네, 3명 이상으로 정리가 된 거죠. 2명 이상. 네, 3명 이상. 네. 3명 이상이야? 2명 이상. 3명 이상 맞죠? 네네. 3명이 포함이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 오픈 릴레이션십에서 이 두 개가 겹쳐지는 이유는 네. 이 사람들이 겹치게 놓은 이유는 네. 섹스하다가 사랑할 수도 있어서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넓은 의미에 지금 퍼져 있는 표에서 있겠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모르겠어요. 씨발 애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 만든 거야?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러고 싶네요. 제가 아는 것들 이름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스윙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스윙잉은 뭐냐면 이게 결혼한 관계에서 네네. 파트너를 바꿔가는 거. 스와핑 같은 건가? 네, 스와핑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렇게 치면 또 스윙잉 안에 스와핑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스와핑은 약간 섹스 오리엔티드한 거고 스윙잉은 그런 거겠죠. 연애도 할 수 있는? 네, 그렇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Don't Ask, Don't Tell도 있고요. 여기 표에 너무 웃긴 게 치팅, 바람피기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폴리아모리의 다양한 형태 안에 치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근데 얘는 다른 애들과 겹쳐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요? 넓은 형태의 폴리아모리로 이거까지 포함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폴리아모리에 대한 많은 편견을 좀 정화하고 노력하는 희한님 같은 분들 입장에선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아까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참,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말 잘하네. 그렇네요. 치팅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합의가 아닌 것도 이 표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그렇죠. 봤답니다. 왜냐면 이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한 다음에 관계를 쓰리썸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다양한 폴리아모리 관계. 네, 그렇네요. 여기 커머스라고 적힌 게 그런 관계 아닌가요? 네. 되게 저는 잘 모르겠네. 네, 그리고 컬트 리더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떤 좀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이제 폴리아모리 관계를 강요하는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표를 보니까. 뭔 사람? 보수적인 사람. 그쵸.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져온 핵심은 뭐냐면 가져온 이유는 되게 모든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관계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거다.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하진 않다. 네, 그렇죠. 매번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걸 좀 수정을 한다는 게 중요한 원칙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웃기네. 근데 제가 메일을 다시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주류 사회에서보다 퀴어 커뮤니티 안에서 폴리아모리가 더 잘 건강하게 수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되죠. 음. 근데 그거는 단지 그 성소자들이 네. 어차피 얘네는 규범적인 존재 아니니까 근데 뭐 받아들여지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같이 들려요. 아까 말했듯이 레즈비언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레즈비언이 더 폴리아모리에 되게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반대. 네. 아무튼 근데 저 반대하는 걸까요? 아무튼 얘기하십시오. 근데 두 개가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기대를 하시는 건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니까 뭐 이해 잘 해주겠지 이렇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다른 정체성들과 부딪히면서 좀 더 자기를 유연하게 가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기대를 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커뮤니티를 믿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죠. 퀴어 커뮤니티라고 하면 어딘가요? 한국에 퀴어 커뮤니티가 어딨죠? 그냥 거대한 트위터 사람들. 그게 어떻게 퀴어 커뮤니티예요? 거대한 트위터 사람들이지 그냥.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트위터 안에서는 3-4명만 모여도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섹슈얼 계정이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무성애자 계정을 만들어서 뭐 해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한다거나 소개를 하거나 이런 게 사실 아주 편하게 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요. 제 생각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폴리아모리 관계가 이상적이다. 본인에게. 네. 폴리아모리가 이상적인 관계 모형이다. 라는 게 저는 이게 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단단한데 네.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아까 전에 네. 소유할 수 없다. 네. 네. 이게 또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맨 처음에 리터님이 어쩌면 모노가미나 아니면 결혼 같은 게 자본주의랑 되게 엮여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제가 여기에 썼던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근데 자본주의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상품으로 보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벌일처제가 당연시 된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네네. 근데 여기에서 저는 폴리아모리가 공산주의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비슷하기도 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폴리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되게 폐쇄적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쩌면 공산주의가 이제 어떤 공산주의를 이행했던 국가들이 거기에서 이게 이상적인 거라는 어떤 되게 탄탄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걸 국가에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거죠. 이게 그래 뭐 다 같이 좋게 살면 좋지. 근데 나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그만큼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했다면 폴리아모리도 사실 사람은 상품이 아니다. 아니면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개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당연한 말이지. 난 물건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이상적이고 성공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단계. 네. 그러니까 모노가미의 다음 단계에 있는 건 아닌 거죠. 이게 성공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노가미를 버리고 여기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은 그렇게 아닌 말하고 거죠. 싶은 거죠. 아, 그럼 좋죠.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 비유를 했으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좋죠. 공산주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거는 이게 되게 이론적인 거랑 근데 사람이 항상 이성적이지도 않잖아요. 네. 사람은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폴리아모리가 어떤 나중에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거죠. 사람은 항상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상적인 거라고 한다 해도 이게 잘 될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잘 될 수 있죠. 왜냐면 되게 적극적으로 누군가 구호를 만들어서 이 새끼가 잘못됐고 너네는 모노가미의 프레임에 갇혀 살았고 아니 무슨 이제 해방되라라고 얘기하면 명동에서 666 베리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누구나 베리칩 좋아라고 혹할 하는 수도 건 있어요. 혹할 수도 있어요. 베리칩에. 진짠가? 근데 이제 베리칩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폴리아모리는 베리칩이 되네요. 네, 베리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로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을 전파하려면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그런 식의 완전 띵문을 써서 혹은 설득력 가는 어떤 이론을 제시해서 민중을 해방시킬 억압된 민중들을 억압된 모노거미 민중들을 해방시킬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라고 하시길래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쵸.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 나서서 얘기를 해준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저도 기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너무 듣고 싶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왜냐면 뭐 정적으로 레즈비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 바람이네요. 약간 그러려면 세계에 좀 더 희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믿고. 네. 그냥 제가 믿음을 어쨌건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걸로 들어서 봤을 때는 폴리아모리 이상적인 형태 맞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저를 되게 혁신적인 운동가로 포장을 하시네요. 지금요? 아니요. 니온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망했잖아요. 안 됐어요. 마무리를 할까요? 그래요. 오늘 다자연애 하시는 분으로서 다자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희연님 너무나 노고에 감사드려요. 노고까지야. 안 힘들었나요? 별로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 같지 않네요. 저 티셔츠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 샀어요. 진짜? 약간 탐나나요? 네, 좀. 네. 티셔츠가 귀여워서. 오늘 얘기하시고 난 후에는 어떤가요? 뭐 바라는 점이라든지 편집 이런 것을 바란다. 저는 더 경험들에 초점 맞춰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외부적인 룰과 그런 내부적인 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지인들한테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 네네. 그걸 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냐라는 거여서 생리대나 탐폰 얘기하는 거 아니면 피임기구라든지 뭔가 이상하네요. 어쩌다 그거 하게 됐냐 이러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게 어쨌든 다자연애자가 나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주제로 얘기하시려는 분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네, 그 주제만.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처음이어서 나중에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나오게 된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 이 주제로 얘기를 하는 거 치고는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해야 되는 것들을. 이게 방송이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네. 방송이 예를 들어서 뭐
이성애자가 처음 나왔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네. 아마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왜냐면 이게 그 주제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므로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압박감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삶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맞아요. 사실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람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쉽다기보다 이해하기가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맞아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어라든지 좀 더 일반적인 방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퀴어 방송을 되게 많이 듣고 제가 불면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팟캐스트를 엄청 많이 듣는 편인데 진짜 이상한 것도 엄청 많이 들어요. 막 진짜 19금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엄청 신음소리가 나는 그런 걸 듣는 그런 팟캐스트도 있고 해서 쩐다. 진짜 별별 팟캐스트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퀴어 방송도 예전에 초기에 하실 때 듣고 중간에 안 들었다가 요즘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공개 방송에서 다자연애가 언급되기 전에도 나도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자연애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되게 저는 혼자 되게 많이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질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설명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만났던 사람들한테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야 라고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엄청 흥미로운 주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만 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뭐 퀴어가 뭐 제가 영화 일을 하니까 영화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약간 소재가 될 만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좋겠다 네네.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되게 일반적으로 접근을 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이렇게로밖에는 얘기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자연애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직업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네. 하지만 근데 저도 어딘가 나가서 얘기하게 될 때는 레즈비언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그런 경험들 요구 받을 거거든요. 그게 나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네. 그런 게 존나 아쉽지만 뭐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하지 않을까요? 감안 좀 해라. 나 이게 못하고 있으면. 솔직히 너네는 감안을 해야 돼. 니네가 그거 직업 아니잖아. 소수자인 게. 그러니까 뭐 아니겠지, 니네도. 그렇네요. 재밌네요. 아무튼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서는 다음에는 영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얘기할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존나 없어요. 아무도 안 해줘 나랑. 아무튼 감사합니다. 뿅. 감사합니다.